다르게 붙여놓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밑에는 이제 6번 한번 해보죠. 이제 쉘을 계속 대시 쉘을 쓰고 있는데 사용하면서 만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키보드 입력이 갑자기 안 되는 키보드 입력이 갑자기 안 돼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럴 때는 이제 혹시 요런 거를 누르시면 키보드 입력이 갑자기 안 돼요. 컨트롤 S를 누르면 화면 표시가 잠금이 돼서 잠금이 되나 입력은 계속돼요. 숨겨져서 입력은 계속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조작이 안 되는 현상이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빠져나가신다면 컨트롤 플러스 Q를 누르시면 그러면 잠금 해제가 되는데 빠져나가는 명령어가 연결해서 실무에서 조작하시다가 딱 하시고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컨트롤 L에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컨트롤 S 누르면 안 되죠? 컨트롤 S 안 되네요. 어떻게 하지? 컨트롤 Q 이런 거 나와서 컨트롤 Q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컨트롤 S 누르고 컴퓨터가 먹통이 됐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키보드가 잠금이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S 누르면 화면이 먹통이 된 것처럼 잠기면 입력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컨트롤 Q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잠금 해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나중에 당황하시지 마시고 잠금이 되구나. 됐죠? 요렇게 실수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실행한 명령어가 종료되지 않아 프롬프트가 뜨지 않는 경우 이것도 이제 실행이 되어 있는데 프롬프트로 다시 안 돌아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망설일 수가 있는데 이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강제 종료가 되겠습니다. 강제 종료. 컨트롤 C를 누르시면 강제 종료가 되죠. 그래서 새로운 프롬프트가 되죠. 강제 종료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핑 하시고요. 핑 하셔서 따따따 구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핑에 따따따 구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아이고 구글 좀 닦고 운전이 없네. 쉬었다 그냥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커서가 계속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깜빡깜빡 이게 안 돌아오죠? 컨트롤 C 하시면 빠져나옵니다. 아시죠? 다시 하시고 하시고 프롬프트가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올 때 계속 이렇게 실행되는데 컨트롤 C 하시면 프롬프트로 다시 돌아오죠? 컨트롤 C 하시면 빠져나옵니다. 이게 빠져나오는 강제 중단시키고 빠져나오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십니다. 컨트롤 C는 뭐 자주 들어갔죠. 갑자기 했는데 명령어가 뭐 계속 반복 실행되고 종료가 안 될 때 컨트롤 C 몇 번 눌러주시면 종료가 강제 종료 많이 씁니다. 명령어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너무 화면에 명령어가 너무 많아서 네, 가독성이 떨어져요. 가독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화면 지우기라는 걸 하셔야 돼요. 화면 지우기. 벌써 이거 알려드렸는데 화면 지우기 알려드렸죠? 화면 지우기. 컨트롤 플러스 L 하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화면 지우기가 다른 명령어도 있어요. 어떤 명령어가 아니고 클리어 명령. CLEA가 클리어가 영어로 뭐 지우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클리어 영어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서 뭐 드리지라 컨트롤 A 하시면 화면 지우기 네, 이렇게 돼 있는데 클리어 하셔도 화면 지우기 둘 다 됩니다. 그죠? 둘 다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예, 참고로 종료는 종료 명령 로그 아웃 명령이 뭐라고 했죠? 앞에서 말씀드린 엑시트로 나갔다 넣어줘야 됩니다. 알려드렸고요. 됐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화면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면 컨트롤 S 눌렀나? 이렇게 생각하고 컨트롤 Q 한번 눌러보시고요. 빠져나오시고 계속 무한정 실행되는 명령어가 있으면 컨트롤 C로 강제 종료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화면 지우기로 이거로 찾을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너무 빠르나? 천천히 컵을 좀 누르고 실수 없는 것이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7번 맞죠? 5번, 6번이고 네, 6번 대시셀 뭐 여러 가지 유용한 명령어 단축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를 하냐면 명령어 리눅스에는 저희 이제 VS 코드나 인텔리제이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자동 완성 기능이 있죠. 몇 개만 시부터 하나 나오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자동으로 완성되는 명령어 리눅스에도 있습니다. 리눅스에도 자동 완성이 있죠. 그래서 명령어 다 외울 필요 없이 몇 개만 하시면 첫 글자만 몇 개 치시면 자동 완성을 해주죠. 그래서 거기 뭐냐면 명령어 자동 완성 기능인데요. 완성 기능 리눅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뭘 누르시면 되냐면 탭을 누르시면 돼요. 탭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동 완성될 명령어 자동 완성될 명령어 후보가 많으면 벨이 울리고요. 벨이 울리고 띵 하면서 벨이 울립니다. 벨이 울림. 그리고 띵 하고 벨이 울리고요. 그러면 탭키를 두 번 탭키를 누르시면 두 번 탭키를 입력하면 여러 후보를 보여줍니다. 화면에 보여주겠죠? 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죠. 만약에 후보가 없고 하나밖에 없다 하면 바로 자동 완성시켜줍니다. 아시겠죠? 하나밖에 없으면 자동 완성시켜줍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봅시다. 네. E 하시고요. E 하시고 탭 눌러보시고 E 하시고 탭 눌러보시고 눌러보고 PC 하시고 탭 눌러보고 그래서 자동 완성 되는지 봅시다. 에코 제가 찾는 명령어는 에코죠. 화면 출력하는 명령. 에코가 자동 완성되는지 봅시다. 저도 해보죠. 보면서 E 하시고 탭 탭 한 번 하니까 안 되죠? 한 번 더 누르니까 이게 E 명령어로 시작되는 애들을 보여주네요. 이게 전부 다 E로 시작되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리고요, EC하고 탭키 누르시면 되고 바로 나오죠. EC하고 EC까지 치고
이게 리눅스의 자동 완성, 명령어 자동 완성. 항상 탭을 누르시면 돼요. 탭, 탭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명령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보시고요. 네, 이거는 뭐 직접 해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 개 시작. 네, 됐죠? 그 다음에 7번. 7번은 이제 명령어 이력을 찾는 기능입니다. 명령어 이력 찾기, 명령어. 네, 이거는 뭐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프롬프트에 명령어를 많이 입력을 했었거든요. 그죠? 실습을 하면서. 그럼 명령어가 그 전에 많이 입력이 돼 있는데, 그걸 리눅스에서 다 이력으로 쌓아놔요. 그 전에 명령어를 쳤던 거를 이력으로 다 쌓아놓습니다. 버리지 않고 다 쌓아놓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다시 또 타이핑을 하지 않고 찾아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명령어가 뭐냐면 이력 찾기 명령어가 화살표 위 하시면 바로 전의 명령어로 이동 하고요. 네, 화살표 아래 하시면 바로 다음 명령어로 이동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죠. 해볼까요? 해보죠. 그래서 화살표 위로 하시면 그 전에 클리어했네요. 클리어. 한 번 더 이동하면 계속 나오죠? 네,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밑으로 하시면 다음 명령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다시 입력 안 하셔도 긴 명령어들은 다시 또 타이핑하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찾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아시죠? 화살표 위, 아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됩니다. 네. 화살표도 되지만 단축키도 있어요. 컨트롤 N도 있고요. 이거는 컨트롤 P가 되는데 뭐 화살표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컨트롤 N과 P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네.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명령어를 이렇게 화살표 키로 찾으셔도 되는데 컨트롤 R이라는 게 있고요. 컨트롤 R은 컨트롤 R을 하면 명령 이력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R을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E 하시고 컨트롤 R을 누르시고 컨트롤 R을 누르시고 누르시고 에코 할로 뭐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월드 이렇게 명령어가 기억이 안 나면 화살표 키로 찾다 보면 한 세월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컨트롤 R을 누르시면 명령어를 찾는 검색창이 뜹니다. 그래서 에코 하고요. 헬로우 이거는 W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면 이렇게 치시면 헬로우 월드가 입력이 되죠. 컨트롤 R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다. 이것도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배시셀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단축키도 소개를 시켜드렸고 명령어에 대한 단축키까지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래서 유용한 기능도 알려드렸고 그래서 여기서는 자동 완성이나 아니면
강제 종료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아시고 계시는 게 없으면 자주 쓰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강제 종료를 시켜주시면 되죠. 일단 화살표 키를 쓰셔도 되고 이렇게 이력을 찾아서 바로바로 진행하시고 여기까지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도록 하죠. 이거를 한 번씩 명령어 알려드리면 실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죠? 보고 정리해놨다. 네, 보내드렸습니다. 빨리 리눅스는 이제 어떻게 리눅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명령어들,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정리해놓고 한 번씩 실습해 보시면 돼요. 됐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을 편리하게 이동하는 단축 명령으로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져나오는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넘어가면 공사로 만들어요. 공사는 뭐냐면 파일, 디렉토리,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파일 이동하면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잖아요. 그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리눅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모르면 이제 큰일 나죠. 이거 모르면 이제 못 가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경로를 찾아서 그 경로에서 복사하고 잘라내기하고 파일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아셔야지 뭐 작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디렉토리 01 그리고 파일 dir 디렉토리 .md 하셔서 이걸 보도록 할게요. 명의 파일 네, 이 단원에서는 디렉토리요. 리눅스의 파일과 디렉토리 알기가 됐습니다. 잠깐 리눅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죠. 리눅스의 모든 장치, 하드웨어 장치들, 오일드 프린터, 디스크 등등 이런 것도 있죠. 여기 전부 다 파일입니다. 이게 장치는 모두 파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파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파일, 디스크 파일이 전부 파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디렉토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초반부에 말씀드렸는데 디렉토리는 폴더와 같다. 그죠? 윈도우에서는 폴더라고 썼죠. 근데 리눅스, 유닉스에서는 디렉토리라고 하죠. 디렉토리. 용어 정리를 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3. 디렉토리 구조를 보죠. 디렉토리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경로를 잘 보셔야 되는데, 테스트. 경로를 보통 이제 테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웹 개발을 하셨으니까 웹에 대한 경로 아시죠? URL 경로 아시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거랑 유닉스와 리눅스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로 표시는 슬래시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고 슬래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거 슬래시, 거꾸로 된 거 옆 슬래시 이렇게 되죠.
슬래시라고 요거를 사용해서 디렉토리를 네, 디렉토리 경로를 선택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USR bin 이렇게 펄 이렇게 된다면 펄 이렇게 된다면 이게 무슨 뜻이죠? USR 디렉토리 안에 bin 디렉토리 안에 펄이라는 파일 이런 뜻입니다. 아시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웹 URL과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계속 이렇게 슬래시로 계속 경로 표시를 한다.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리눅스의 경로 표시가 됩니다. 네, 여기 리눅스 유닉스의 경로 표시고 참고로 윈도우즈에서는 경로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역슬래시를 씁니다. 역슬래시를 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경로 표시를 역슬래시입니다. 유닉스에서는 슬래시를 쓰고 반대입니다. 반대. 아시겠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똑같이 하면 되는데 자존심이 상했나? 경로를 왜 슬래시로 만드는 개발자 복잡하게. 그렇습니다. 네, 윈도우즈는 역슬래시고 유닉스, 리눅스는 전통적으로 슬래시를 해요. 그래서 이게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윈도우즈도 저희가 많이 쓰니까 윈도우즈 열어보시면 보이시나요? 이게 경로 표시 보이죠? 역슬래시 반대죠? 리눅스랑 반대다. 리눅스는 슬래시, 윈도우즈는 역슬래시. 역슬래시 또는 원화 표시로 원화 표시가 참고로 외워야 되겠군요. 네, 그 다음에 4번, 이걸 1번, 2번. 리눅스는 최상위 경로를 뭐라고 하냐면 슬래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루트 경로라고 합니다. 루트 경로. 최상위 경로, 이렇게 슬래시 여기 경로라고 있죠. 경로 표현인데 이거 하나만 있는 거는 최상위 경로고, 요거를 보통 최상위 경로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루트 경로. 루트 꿀이죠. 루트가 꿀이죠. 루트 경로입니다. 루트 경로. 그래서 루트 경로고 요거는 한 개만 있습니다. 한 개만 있어요. 한 개만. 무조건 한 개만 있습니다. 여러 개 있지 않아요. 또 루트에서 다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거죠. 경로가 루트에서 다 갈라져 나옵니다. 네, 총. 그러면 대표적으로 리눅스를 설치하시면 여러 폴더들이 있는데요. 여러 의미 있는 리눅스 설치 여러 의미 있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리눅스 시간이니까 폴더 대신에 디렉토리라는 경우가 있죠. 디렉토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할 때 폴더 관리 하듯이 폴더 관리라는 본점이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잖아요. 목적에 맞게 폴더를 관리를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리눅스도 설치를 하시면 목적에 맞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파일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쭉 설명을 드릴게요. 리눅스 설치 시 여러 의미 있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 의미 있는 디렉토리의 정체를
대표적으로 보통 설치되면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 폴더 같은 경우에는 빈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명령어 파일이 존재하는 디렉토리입니다. 명령어 실행 파일이 존재하는 디렉토리가 되죠. 주로 이제 중요도가 높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폴더를 열어보시면 다 명령어들과 있어요. 대체로. 그 다음에 etc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디렉토리를 아시는 게 리눅스를 좀 아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어디 가서 뭐 좀 해라 하면 요 폴더명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어디 가서 하라고 뭐 찾아서 하셔야 되는데 요런 기능들을 아시면 여기 가서 해야 되겠다. 감이 오시는 거죠. 그렇죠? 모르면 감이 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ETC는 이제 보통 이제 리눅스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환경 설정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을 좀 찾아보고 싶다 리눅스에 그러면 ETC를 뒤지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 또는 뭐 그룹 정도 이런 것들 있죠? 환경 설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음에는 폼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계정 만들 때 잠깐 폼을 보셨죠? 작업 폴더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자별로 할당되는 계정되는 할당 작업 보통 이제 리눅스 배포판마다 약간씩 틀리지만 대체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bin이라는 폴더는 디렉토리는 관리 사용 명령어들이 포함된 그래서 뭐 서버 크기 뭐 이런 명령어들이 그렇게 됐고요. 중요한 거 다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디렉토리만 설명을 드리죠. 다음에 TMP 디렉토리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임시 프로그램 실행 시 임시 파일이 필요한데 그 파일이 들어있는 디렉토리가 됩니다. 요 경우는 주기적으로 리눅스가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파일은 여기에 보관하시면 안 돼요. 삭제됩니다. 말 그대로 잠깐 파일 만들었다 지우는 그런 용도로 쓰는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USR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설치한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라클이 설치됐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그런 거 설치됐다. 아니면 웹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됐다. 이런 것들은 전부 USR에 있다. 근데 저희 윈도우즈에서는 어디 설치되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기에 설치됩니다. 어디?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파일즈 있죠? 여기에 보통 설치돼요. 여기에 윈도우즈 같은 경우 여기다 보통 설치되거든요. 근데 리눅스는 USR에 설치를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바 디렉토리입니다. 바 디렉토리는 변화하는 이게 변수할 때도 베리어블 변수라고 하는데 변하는 뭐죠? 변하는 수, 뭐 변하는 값 이런 것들 변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리어블에서 썼듯이 또 바도 마찬가지로 변하는 파일들이 존재하는 곳이 바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하는 베리어블. 그래서 이름이 바다. 베리어블 파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메일은 항상 바뀌잖아요. 메일 아시죠? 메일 같은 거. 이메일 뭐 이런 거. 메일이 리눅스에도 메일이 항상 날라오는데 그 메일이나 아니면 로그, 뭐 실행 로그가 에러 로그, 뭐 실행 로그 뭐 이런 것들은 다 변화를 하죠. 매일매일 바뀝니다. 내용은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곳이 있는 곳이 바가 되겠습니다. 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러 로그 같은 거 확인하시려면 여기 뒤지셔야 돼요. 바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 이렇게 한번 보내드리고 그래서 리눅스를 이해를 하시려면 디렉토리 주요 사용하는 디렉토리를 좀 이해를 하십시오. 디렉토리별로 목적에 맞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내드렸고요.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잠깐 실습 해볼게요. 시간 거의 다 됐지만 실습 예제 할게요. 첫 번째 실습할 예제는 뭐냐면 현재 디렉토리 확인하는 명령어를 봅시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경로가 뭔지 이해를 하시죠? 경로. 그래서 현재 경로. 내가 지금 현재 경로 이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이 현재 경로가 뭔지 한 번씩 계속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로는 PWD가 되겠습니다. PWD. 얘가 지금 어디에 있죠? 홈 밑에 오라클 밑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 현재 경로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자주 쓰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뭐 어느 폴더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PWD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 확인하는 명령어가 사용법입니다. PWD.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됐죠? 저거 자주 쓰니까 그렇지. 네, 이제 경로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저희가 개발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리눅스도 똑같습니다. 절대 경로에는
절대 경로가 있고요. 절대 경로. 그다음에 상대 경로가 있고. 이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아시죠? 개발을 해놓으셨으니까. 네, 상대 경로는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고, 절대 경로는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있는 요 경로 있죠? 네, 여기 루트부터 시작해서 현재 경로 이걸 다 적어주시는 걸 절대 경로라고 하죠. 그래서 절대 경로는 뭐라고요? 네, 루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자신의 경로까지 모두 작성하는 것이 절대 경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되죠? 콩 오라클 이렇게 하면 자신이 오라클에 있다. 콩 오라클 다 적는 거죠. 다 적는 게 절대 경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절대 경로 표시가 됩니다. 절대 경로 표시. 그래서 이렇게 절대 경로로 나오죠. 현재 여기 이제 절대 경로죠. 상대 경로는 어떻게 있죠? 예,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예, 위치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상대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대 경로 할 때 자주 쓰는 게 점은 뭐죠? 현재 경로, 현재 있는 경로가 점이고, 이거 뭐 개발할 때도 많이 했죠. 점점. 예, 그러면은 상위 경로가 되는 거죠. 현재 위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상위 경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폴더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 디렉토리 밖으로 빠져나가고. 상대 경로는 점과 점점을 이용해서 경로 표시를 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보면 점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무슨 표시죠? 이렇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 기준으로 4개 위의 디렉토리를 의미를 하죠. 그죠? 한 번, 두 번, 점점이 상위 경로 하나, 둘, 셋, 4번 나왔습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4번 위로 올라갑니다. 요걸 뭐라고? 상대 경로. 그래서 항상 경로 표시는 절대와 상대가 있다. 요거는 리눅스뿐만 아니라 개발할 때도 웹 URL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됐죠? 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다음 실습을 한 2분 남았죠. 다음 실습을 한번 해보죠. 네, 실습. 예제 2번 예제 1번이요. 예제 2번. 이번에는 디렉토리 이동을 해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죠. 모르시면 안 되면 영어 CL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CLI에서 디렉토리 이동하는 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디렉토리 이동하는 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현재 PW 현재 경로가 이거죠. 디렉토리를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이동하냐면 USR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냐면 USR 경로로 이동하시려고 여기 있으면 됩니다. USR 경로로 이동하는 명령어가 뭐냐면 CD 하시고요. USR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거는 상대 경로도 되겠지만 절대 경로. 요거는 절대 경로입니다. 그래서 점점 안 보이죠? 점점 안 보이면 절대 경로, 점점점이 보이면 상대 경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절대 경로입니다. 절대 경로로 이렇게 하시면 USR이 됐고 PWD 누르시면 지금 현재 경로가 USR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CD가 뭐냐면 체인지 디렉토리의 약자, 체인지 디렉토리. 디렉토리를 바꾼다 이런 뜻이죠. 체인지 디렉토리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래서 명령어가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고 사용법. 그다음에 CD의 경로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경로는 뭐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쳐주시면 돼요. 4대입니다. 절대, 상대, 4대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위에서 CD는 CD 하시면 좀 생소가 되니까 플레임을 적어주시면 체인지 디렉토리의 약자가 CD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바꾸는 명령어는 CD. 이것도 뭐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잘 알아보시면 절대 경로로 이동하셔도 되고 상대 경로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거 보내드리죠.